알뜰맨, 러시아와 중국 사태로 오리온이 너무 힘든 것 같은데 오리온을 어떻게 봐야 할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서방 국가들의 제재로 인해 러시아에 진출하고 있는 오리온이 지금 현재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에도 역시 러시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그럼 이 오리온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지금 현재 오리온에 투자를 해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개요를 보면은요, 저는 오리온이 초코파이의 기업이다 보니까 초코파이의 비중이 굉장히 클 줄 알았는데 초코파이보다는 스낵 부분이 파이가 좀 더 컸습니다. 포카칩이라던가 오감자 등과 같은 스낵이 33.8%로 이 매출 비중에서는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 높은 것이 고소미, 초코칩, 다이제 등과 같은 비스킷류였습니다. 그 다음이 초코파이와 같은 파이류였는데요. 18.4%였습니다. 3월 25일 유안타증권의 리포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상반기 추가적인 원부자재 단가 인상 영향이 존재할 전망입니다. 실질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으로 인해서 곡물의 약 30%가량을 생산해내는 우크라이나가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밀값부터 시작해서 쇼트닝 모든 가격들이 지금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리온도 이런 영향을 받게 되고요. 2월에도 중국을 제외한 모든 지역들의 제조 원가율이 상승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2월 말부터 코로나 확진자 확대로 인해서 주요 지역이 봉쇄가 되었고요. 물류 측면에서는 대응 가능하지만 수요 위축 측면에서 변수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연결 부분으로 해서 매출은 6,524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8%, 그리고 영업이익은 1,076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6% 상승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상반기까지는 원부자재 단가 상승 영향이 손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하반기에는 안정화가 기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주가는 외부 충격에 따른 손익 부담 우려로 3개월간 18% 하락을 했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라던가 러시아의 서방국가 제재,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지역 봉쇄 등과 같은 이런 우려는 주가의 반영 중으로 해석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런 모든 악재들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점진적으로 이익 모멘텀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네요. 다음은 오늘 나왔던 대신증권의 리포트입니다. 2022년도 1월과 2월의 단순 합산 매출액은 4,707억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9% 상승이 되었고, 영업이익은 787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마이너스 2% 하락이 됐다라고 합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각국의 영업이익률을 보면요, 한국, 중국, 베트남, 러시아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 법인 모두 쇼트닝이라던가 전 분당, 프라잉 오일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상승과 물류비, 인건비 상승 영향으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간편 대용식 건강기능성 제품 판매 호조로 한국과 수출 기업이 모두 호조를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 파이, 비스킷, 익스텐션 제품 판매 확대로 러시아 법인의 매출 성장률은 기대치를 상회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2022년도 1분기 같은 경우에는요, 연결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은 전년도 대비해서 8% 상승이 될 것이고, 분기 대비해서는 3% 상승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985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마이너스 3%, 그리고 전 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3%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 기준의 추정 영업이익은 1,066억 원이고, 그리고 시장 컨센서스는 1,065억 원인데 이 부분보다도 소폭 하회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연중 원가 상승 부담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 러시아에서의 제품 가격 인상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합니다. 영업이익이 이렇게 떨어진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원부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감, 인건비와 물류비에 대한 상승, 국제적 악재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소폭 하회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하이투자증권의 리포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영업실적 성장률은 매출액은 전년도 대비해서 8.4%, 영업이익은 11.9% 상승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소비 심리 위축, 러시아발 대외 변수 악화에 따른 우려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영업 실적을 시연해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중국의 대외 환경과 러시아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시 영업 실적이 상향 가능성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에서도 강한 기초 체력을 바탕으로 견고한 영업 실적 시연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 국별 상황과 전망에 대해서 하이투자증권에서 잘 정리를 해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매출 성장률은 전년도 대비해서 8.5%로 내식 수요 확대 기조 및 신제품 출시, 그리고 MT 채널의 전 부분 고성장세를 기반으로 외형 확대를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간편 대용식 수요 확대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원자재 및 유틸리티 단가가 설령 올라간다 하더라도 시장 지배력 추가 개선을 통해서 영향력을 지금 현재 최소화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 중국입니다. 중국은 매출액 성장률은 전년도 대비해서 1% 상승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2월 말부터 오미크론 확산이 지역 봉쇄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 인한 악재가 나오고 있지만 관련 이슈가 단기 내 해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회복 시 기진행한 가격 인상 효과가 추가 영업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해서 제품의 가격이 올라갔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역 봉쇄가 해소가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소비력이 높아지게 되었을 때 이러한 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명절 이후에도 내수 소비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고, 주력 제품인 스낵과 신제품 모두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서 주력 제품인 스낵과 신제품 모두 높은 경쟁력을 기반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9.9%의 외형 고성장을 시연해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원 부자재 및 유틸리티 비용 증가, 그리고 물류비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은 베트남에도 있지만 지역 봉쇄 이후에 이어지는 구매 심리 개선세 및 신제품 대응을 고려했었을 때 2022년도 베트남에서 의미 있는 영업 실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자,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러시아입니다. 이 러시아의 매출 성장률은 전년도 대비해서 31.6% 상승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초코파이, 비스킷 라인업 추가와 그 다음 인근 국가로의 수출 고성장이 지속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분명히 있지만 러시아 수출 내에 우크라이나 비중은 2%밖에 되지 않아서 타격이 제한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서방 국가의 러시아의 제재, 이런 이슈들을 제외한 현지의 고성장세는 유지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2022년도 하반기에 가동되는 이공장 기반의 러시아 영업실적 기여분이 레벨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합니다. 중국의 단기 악화된 대외 변수는 아쉽지만 수비 둔화가 일시적인 이슈라는 측면에서 개선이 기대된다라고 합니다. 러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 또한 현지 시장 내 제품 브랜드력과는 무관하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고 시장 지배력 확보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대변수 악화에 따른 단기 주가 흐름의 과도한 반영은 오히려 2022년을 포함한 중장기 영업실적 추가 성장 가능성을 고려했었을 때 매수 기회로 해석할 수 있으며 국내외 동종 업체 대비 50%까지 할인된 밸류에이션 또한 정상화 가능성을 염두할 수 있는 등 선순환 기반의 주가 우상향 흐름이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리온의 실적에 대해서 평균치를 한번 구해보면요. 22년도 대비 23년 매출액은 6%, 영업이익은 11%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실적은 1분기에서 2분기 갈 때는 마이너스 35% 하락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2분기에서 3분기에는 90%, 3분기에서 4분기는 마이너스 5%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 목표주가 수정률과 현재 가격 대비 목표주가를 계산을 했었을 때 퍼센트를 보면은요, 목표주가 수정률은 0%였습니다. 변함은 없었고요. 그 다음 현재 가격, 즉 2022년도 3월 28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해서 85,400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이 평균 가격인 156,667원에 대비해서 몇 퍼센트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라고 봤더니 무려 83%까지
올라갈 부분이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2022년도 3월 28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해서 목표 시가 총액 및 적정 주가를 한번 구해보면은요 2022년도 지배주주 당기 순이익 곱하기 PER을 하니까 목표 시가 총액은 3조 4,145억 원 정도가 나오고요. 현재는 3조 3,764억 원인데 지금 현재는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목표 시가 총액 나누기 발행 주수를 하면은 적정 주가는 86,364원이 나오는데 역시 현재는 85,400원으로서 목표 주가와 현재 주가의 차이가 거의 없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지정학적 갈등, 그리고 서방 국가의 러시아의 제재, 중국과 베트남의 지역 봉쇄, 이러한 이슈들이 이 오리온의 악재인 것은 맞습니다. 쇼트닝, 전분당, 프라잉 오일 등과 같은 이런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유통비, 인건비 등이 상승하는 것도 당연히 오리온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나 지역 봉쇄와 같은 이슈가 오리온의 기업 자체의 문제였냐라고 봤었을 때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오리온은 지금 현재 시장의 기초 체력을 탄탄하게 굳히게 하기 위해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에 대한 부분을 제품 가격에 올렸고, 그리고 소비력이 폭발하는 그 시점에 맞춰서 이러한 부분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대외 변수들이 해소가 되었을 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오리온에 대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